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가셨나요? 어제는 저도를 갔습니다. 휴양지입니다. 자, 휴가까지 반납하셨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도 아니고 업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손학규 대표는 휴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갔다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새벽에 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오늘도 역시 청와대는 NSC를 소집했습니다. 5시간 만인가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했습니다. 자,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서 엿새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도발한 것과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는 NSC의 정체입니다. 25일에 비해서 나아진 게 없습니다. 경고라는 단어 하나 못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일인지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SNS나 인터넷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험악합니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에 대해서 간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네티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약점 잡혔나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군 통수권자께서 이 위중한 시기에 어디 계신 겁니까? 휴가도 반납하셨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늘 그랬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김정은에게 얼굴 붉히고 비판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기들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을 때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도 이야기하고, 참모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경제가 아니라 안보 더 심각한 겁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NSC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자, 청와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정의용 실장 주재로 이날 열린 NSC 긴급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려를 표명합니다. 늘 우려, 걱정만 합니다. 액션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될 사람들이 늘 걱정만 합니다. 회의만 합니다. 정작 책임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NSC는 우리 군에 대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군이, 우리 국방부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 안보 포럼인가 국방 포럼에 나와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 군과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연한 걸 썼는데도 기사화되는 걸 보면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해서 친구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미사일 도발하는 거 봤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오늘 정경두 장관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미사일 대비 성능이 훨씬 더 우월하다, 문제없다, 국민들은 안심하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
얼마 전 발사한 미사일, 탄도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조금 더 손본 거라고는 하지만 훨씬 더 멀리 600km를 날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있는 겁니다. 오늘 발사한 것은 250km를 날아갔지만 고도가 30km입니다. 한 20km 고도가 낮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격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드라든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지금 이것들을 요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가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250km를 날아갔으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지금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 평택입니다. 날아옵니다. 청주 공군기지 날아옵니다. 지금 북한은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들어오는데 우리 군은 문제없다. 우리 지금 충분히 우리가 우월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입니까? 그래서 SNS 글 한번 보십시오. 국방부가 간첩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한테 이런 신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당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입니다. 물론 간첩이라는 표현은 말도 안 됩니다만 오죽했으면 이런 글들이 지금 막 떠돌아다니겠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왜 김정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입도 뻥끗 못합니까? 자, 어쨌든 오늘 NSC 긴급 상임위원회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5시간 만에 열렸는데 우려한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까? 새로운 뉴스가 없습니다. 지금 그 회의의 결과를 보면 말입니다. 우려를 표명한다. 우려를 표명한다. 자, 이미 야당은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NSC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정부와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시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달라고 촉구합니다. 이게 야당이 촉구해야 될 문제입니까? 스스로 알아서는 못한 문제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엿새 전이나 지금이나 경고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김정은한테 벌벌 떱니다. 우려. 우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까 봐 그럽니까?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을 대화에서 빠지라고 했습니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자, 지금 NSC의 이 실망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한국당은 계속해서 말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나온 발언들 몇 개를 소개하는데 특히 백성주 의원의 말이 귀에 와닿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 미사일 도발을 3차례 하면서 삼진아웃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정진석 의원, 필요하다면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서 한미일 3국이 공동 관리하는 핵 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박맹우 사무총장,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 정량석 원내수석 부대표, 남북 군사 합의나 유엔 안보리 위반보다 심각한 것은 기존의 방위 체제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 다 지금 나경원, 정진석, 정량석, 박맹우 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들을 지금 야당에서 가르쳐 주는데도 왜 청와대는 액션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김정은한테 약점 잡혔습니까? 왜 못합니까? 그리고 이 위중한 상황에 일본의 경제 보복, 러시아군의 대한민국 영공 출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저도에 가서 무슨 개방한다는 이야기하고 있고 산책하고 있고 또 지난 주말에는 이 와중에 제주도에 가족들과 다녀오시고 휴식을 취하시고 휴가인지 휴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개인 일정이니까 그렇지만 이 위중한데 청와대를 비우고 제주도까지 갔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내내 뭐 하셨습니까? 청와대에 근무를 하시면 이런 데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찔리는 데가 있습니까? 자,
가장 앞권은 백성주 의원, 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입니다. 북한이 바른 자세를 가지라고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훈육할 때 쓰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조건을 내세운 것을 보면 핵 강국으로 간다는 의지를 내세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은 냉엄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논의하는 그런 청와대 NSC를 바라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백성주 의원은 아시다시피 군인 출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지금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정은이가 지난번에 미사일 도발 25일 날 하고 난 뒤에 KN-23 이스칸데르를 개조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신형 무기 KN-23 발사한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 군사연습 가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남조선 당국자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적불 남쪽에 존재하는 초강력 무기 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 나가야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 이것 아마도 공군이 도입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 공군기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들이 만든 오늘 쏘아올린 이 신형 탄도미사일은 청주까지 날아갑니다. F-35A를 무력화시키려는, 스텔스 전투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군사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요격체계로 이것들을 방어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방부는 문제없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맞는지 한번 세미나도 열어보십시오. 걱정입니다. 자, 지금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나 하는 작은 것들,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이다. 괌까지 날아오는 중거리 미사일 이상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분쟁 중이라고 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옛날에도 그래갖고 지금도 분쟁 중, 디스퓨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쟁 중인데 북한은 핵미사일이 있고 우리는 없습니다. 요격도 할 수 없다면 그냥 당하는 거 아닙니까?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핵 이야기만 나오면 벌벌 떱니다. 반대한다. 지금 미국 국방대학이라든지 미국에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식과는 좀 다르지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핵 공유해야 된다. 전술핵 배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위험한 전범 국가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가 겁이 나서 숨어 있습니까? 저도로, 제주도로 겉돌기만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걱정이 됩니다. 답해 주십시오. 김정은에 무슨 약점 잡혔습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최소한 북한에 경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듣고 싶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